오토프로블럼스 채널에 여러분을 환영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5번째 세대의 기아 스포티지의 문제와 약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포티지의 외관은 오직 감탄만을 불러일으킵니다. 내부도 마찬가지로 훌륭합니다. 실내는 어딘가 메르세데스를 연상시킵니다. 아마도 한국 디자이너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이것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디자인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주요 질문은 5번째 세대 기아 스포티지를 구매한 후 주인을 기다리는 문제들입니다. 몇 년간의 사용 동안 특히 해외 포럼에서 많은 리뷰가 쌓였습니다. 그곳에서 자동차 판매가 2021년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차체에서 시작합시다. 여기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똑같습니다. 도색은 매우 얇고 연약합니다. 쉽게 긁히고 칩이 생기기 쉬운데 이전 버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차체 자체는 아연 도금되어 있어 차가 아직 녹슬기 시작하지 않았고 아마도 오랫동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크롬 코팅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이는 한국 브랜드에게도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근거리와 원거리 조명에 대한 엄청난 양의 불만이 있습니다. 단순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차주들은 최고 사양, 렌즈부, 버전으로 헤드라이트를 교체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더 작은 문제는 와이퍼입니다. 이것들은 종종 프레임 없는 것으로 교체됩니다. 이유는 운전석 쪽 와이퍼의 궤적이 매우 불편하고 뒤로 돌아올 때 액체를 아뷰리에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와이퍼의 자동 모드는 종종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를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세차장에서나 눈을 치울 때 와이퍼를 서비스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360도 카메라의 성능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가 자주 멈춘다면 파노라마 뷰나 상단 뷰는 왜곡되어 사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000년 동안 차주들이 발견한 차체와 관련된 마지막 문제는 뒤쪽, 특히 뒷문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고이고 문을 열면 옆으로 흘러내리며 때로는 뒷좌석 승객의 등에까지 쏟아집니다. 실내. 여기에는 지금까지 불만이 훨씬 적습니다. 자동차의 실내는 디자인적으로 흥미롭고 조립 품질과 마감재도 괜찮습니다. 삐걱거림이나 소음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물론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체는 방음을 크게 개선했고 이제 객실은 정말 조용합니다. 그러나 광택 플라스틱이 많아서 매우 빨리 더러워집니다. 운전석 무늬 전동창 제어 패널이 뒤로 밀려 있어 앞으로 옮기고 싶어집니다. 주요 단점 중 하나는 왼쪽 히터 온도 오디오 볼륨 조절 노브의 이중 기능입니다. 먼저 두 기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 중 매우 산만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일부 운전자가 한 발은 사우나에, 다른 발은 눈더미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속도가 나면 운전석 문 근처, 스피커 주변으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조수석 쪽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시. 여기에 서스펜션은 꽤 편안하지만 초기 모델들의 신뢰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일부 차주는 2000km 후에 사일런트 블록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마도 모델의 초기 버전 일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후에는 이런 불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스티어링 시스템이나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엔진. 둘과 5의 10분의 1G 4KN. 둘과 5의 10분의 1리터의 현대 G4N 스마트 스트림 둘과 5의 10분의 1 GDI 엔진은 2019년부터 컨소시엄에 의해 조립되었습니다. 터보차저가 없지만 연료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나쁜 연료의 성능 저하와 소모 증가로 반응합니다. 그러니 연료를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엔진은 또한 윤활제 품질에 민감한 유압 리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극히 문제는 아마도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며 촉매가 블록에 가까워 그 입자가 연소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만 킬로미터 후에 이 엔진을 장착한 스포티지는 엔진 오일을 소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과 0의 10분의 1 G4NL. 둘과 0의 10분의 1리터의 현대 G4NL.
즉 스마우트 스트림 G2과 0의 10분의 1 MPI도 2019년부터 조립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연료 선택에 덜 까다로우며 AI92 가솔린 사용을 허용합니다. 설계상 단순한 동력 장치로 피스톤 냉각 노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피스톤 냉각을 위한 오일 노즐이 있으므로 극힌 문제는 심각하지 않아야 하지만 타이밍 체인은 더 두꺼워지지 않았고 그 수명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엔진의 잠재적 약점으로는 새로운 전자제어 서모스텟, 폴리머 코팅된 베어링, 가변 출력 오일 펌프가 있습니다. 유압 리프터가 여기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G4NL 엔진의 수명을 20만 킬로미터로 주장합니다. 얼마나 버티는지 보겠습니다. 하나와 6의 10분의 1 G4FP 하나와 6의 10분의 1리터의 터보 현대 G4FP, 즉 스마우트 스트림 하나와 6의 10분의 1 TGDI는 2019년부터 생산되었습니다. 이 터보 엔진은 새로운 시버버드 밸브 타이밍 시스템으로 두드러집니다. 이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아직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유압 리프터가 없는 것 같아 밸브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직접 연료 분사 시스템 때문에 밸브가 빠르게 탄소로 더러워집니다. 여기 터보는 새롭고 낮은 주행거리에서 오일이 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엔진의 하이브리드 버전 G4FT 인덱스를 가진 것은 더 새롭고 2020년부터 생산되었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의 주요 문제는 신뢰성이 아니라 서비스나 부품 부족입니다. 이 동력 장치는 유럽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디젤 하나와 6의 10분의 1 D4FE 하나와 6의 10분의 1리터의 현대 D4FE, 즉 스마우트 스트림 D 하나와 6의 10분의 1 시아어디는 2017년부터 생산되었습니다. 이 디젤은 두 가지 출력 변형으로 존재합니다. 116마력의 280Nm과 136마력의 320Nm입니다. 지금까지 이 동력 장치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포럼에서의 주요 불만은 연료 시스템의 변덕 때문인데 이는 거의 모든 현대 디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은 알루미늄 실린더 블록을 가지고 있으며 늘 그렇듯이 입자 필터와 EGR 밸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둘과 0의 10분의 1 D4HD 둘과 0의 10분의 1리터의 현대 D4HD, 즉 스마우트 스트림 D 둘과 0의 10분의 1 TCI는 2020년부터 생산되었습니다. 이는 알루미늄 블록과 벨트 구동 타이밍 시스템을 가진 컨소시엄의 새로운 세대 디젤 엔진입니다. 이 유닛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이미 의문이 있습니다. 전문 포럼에서는 처음부터 오일 소비와 냉각수 레벨의 빠른 하락이 가장 많이 논의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애드블루 분사를 포함한 복잡한 스치알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장착된 중고차를 사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변속기 여기에서의 수명은 유지관리 품질과 간격, 그리고 운전 스타일에 크게 의존합니다. 기아 현대의 사륜구동 시스템은 신뢰성으로 유명하지 않았고 5번째 스포티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륜구동 변속기의 스플라인 상태를 확인하세요. 빨리 녹슬기 때문입니다. M6KF4 6단 수동 현대기아 M6KF4, 즉 M6F28 둘은 2010년부터 생산되었으며 컨소시엄의 모델 범위 거의 전체에 275Nm 토크까지의 엔진에 장착됩니다. 이 기어박스는 사륜구동 차량과 자주 결합됩니다. 처음 몇 년 동안 이 박스의 샤프트 베어링은 꽤 빨리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콜 캠페인으로 이를 교체하여 해결했고 문제는 곧 사라졌습니다. 결함 있는 싱크로나이저 링 교체에 관한 서비스 공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제조업체에 의해 오래전에 해결되었고 새 스포티지는 그것들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기어박스는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이 있습니다. 유일한 번거로움은 구동실이나 프라이머리 샤프트에서 새는 것일 수 있습니다. A6MF21 6단 자동 A6MF1, 즉 A6F24는 2009년부터 생산되었습니다. 쌍용 차량에서는 이 변속기가 자체 6F24 인덱스로 장착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고 꽤 신뢰할 수 있는 박스입니다. 그 서비스는 널리 이용 가능합니다. 처음 몇 년 동안 제조업체는 많은 결함과 싸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중앙 기어의 볼트가 저절로 풀리는 것이었고 이는 종종 변속기 고장과 보증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기어 전환 시 충격도 오랫동안 문제였으며 여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박스는 어린 시절의 병을 오래전에 극복했고 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A6MF1의 수명을 18만 킬로미터로 주장하지만 보통 30만 킬로미터를 버틴습니다. A8MF1 8단 자동 현대기아 A8MF1, 즉 AAF27은 2019년부터 생산되었습니다. 이 변속기는 현재 2과 5의 10분의 1리터지 4KN 엔진과만 결합됩니다. 여기에서의 불만은 주로 사륜 구동에서의 느린 작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신뢰할 수 있고 문제없는 박스입니다. 요약하자면 NQ5 인덱스의 기아 스포티지 5은 현대적이고 꽤 신뢰할 수 있는 크로스오버입니다. 2리터 D4 HD 디젤은 피하세요. 아직 매우 새롭고 그에 대한 불만이 꽤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2리터 G4 내리 구매에 가장 선호되는 옵션입니다. 변속기에 대한 질문은 더 적지만 사륜구동 시스템은 추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즉시 최고 사양 헤드라이트가 있는 모델을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5번째 스포티지의 소유자라면 소유 기간 동안 겪은 문제를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시청자들에게 차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스포티지 5의 소유자라면 소유 기간 동안 겪은 문제를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시청자들에게 차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의 관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